네, 한국뿐만이 아니라 미국, 일본, 그리고 중국까지 굉장히 바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양욱 의원님, 예. 한국이 이 북한 5차 핵실험의 어떤 그 증거, 시료를 채취하기 위해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일단 이 공기 중에 있는 어떤 제논 같은 입자들을 큐톤 같은 입자들을 포집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 능력은 사실은 우리보다는 미군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WC-135라고 컨스턴트 피닉스라는 이런 굉장히 원래는 정찰기인데, 네. 사실 굉장히 커다란 기체입니다. 여기서 자료를 수집을 해서 활용을 하는데, 문제는 이게 그닥 그렇게 생각처럼 네. 제논이나 큐톤 탐지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공기 중에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누출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거를 상당히 인근 부분까지 가서 해야 되는데, 바람이 부는 어떤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전부 다 감안을 해서 작전을 해야 되고, 가장 제일 좋은 거는 어떻게 보면 그 휴민트, 그러니까 거기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네. 해당되는 지역에 그 흙을 떠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것이 제일 확실하긴 한데, 그렇죠. 지금 그러한 어떤 임무들이 수행이 되고 있지 않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함부로 말씀을 못 드리겠고, 네. 하여튼 다각적인 노력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예. 김기호 교수님, 네. 우리는 오늘 오전부터 채집을 시작해서 결과는 13일 나온다고 하는데, 네. 미국하고 일본은 바로 북한이 핵실험을 한 9일날 바로 그 탐지를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장비 면에서도 우리는 그 지상의 그 강원도 최전방 지역에 고정식 포집기를 갖다 놓고 있습니다. 네. 고정식이요? 예, 예. 그리고 유사에 따라 바다로 갈 때는 동해바다 최북단까지 배에다 싣고 가서 포집할 때도 있고, 비행기에 싣고 가서 할 때도 있는데, 1차 핵실험할 때는 포집을 해서, 그 제논이 만화가 탐지가 돼가지고 플루토늄 이런 걸 알아냈는데, 그다음부터는 한 번도 제대로 포집이 안 됐고요. 이건 미국도 일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쨌든 미국이 말입니다. 9일날 북한의 핵실험을 한 다음에 굉장히 여론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본토 타격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어서 그쵸. 미국은 굉장히 현실적인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정훈 의원님, 네. 10월에 우리 큰 한미 합동 훈련이 있고 거기에 미국 항모가 또 들어올 예정이라고요. 네네네. 로널드 레이건 함이 들어오죠. 그 니미츠급 항모 중에서 가장 최신형인데요. 네. 이게 들어오면 또 뭐 하겠습니까? 지난번 북한 4차 핵실험 때도 몇 개 항공모함 왔다가 훈련하다가 하고 지나가고선 또 잊어먹고 놀다가 또 하니까 이게 반복인데, 액션을 못하면요 소용없어요. 이거 이렇게 하면 미국도 이제 한국에 대해서 확장된 억제 전략을 제공했다라고 면피로 빠져나가고, 결국은 다 우리 문제인데 우리는 미국에 의존하고 이렇게 퉁퉁퉁 치고 정권도 그렇게 우리 했다고 지나가고,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현 정부도 내년 말이면 끝나거든요. 그것만 지나면 끝이잖아요. 그럼 죽어나는 건 우리인데 언제 결심을 할 거냐? 디시전을 해야 됩니다. 디시전을 못하는 정부는 정부가 아닙니다. 네, 행동은 하지 않고 결정을 하지 않고 연습만 하는 셈인데요. 김기호 교수님. 예. 그러면 과거에 보면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미사일 발사를 하면은 B-52, B-1, B-1B 이런 그 전략 자산을 그 상공에 띄우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일종의 위력 시위인데요. 네. 해구산이 3개가 있거든요. 네. 지금 말씀하신 B-52, B-1B, B-2 스텔스 기계에서 위력 시위 전개를 해가지고 비행을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북한이 좀 겁먹도록 하는 거 있고, 네. 두 번째 왜 핵 추진 잠수함 같은 거를 한반도 선거 동해 같은 데 와가지고 그거는 그 핵미사일 SLBM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예, 또 두 번째는 또 미니트맨 3라고 본토에서 할 수 있는 걸 시연할 수 있고, 또 그 F-22 랩터 스텔스기 같은 거 전폭기거든요. 예, 이런 걸 좀 유력 시할 수 있는데, 오는 10월 10일부터 15일까지 한미연합 항모 강습단 훈련을 쓰는데, 근데 사실은 이 항공모함이 오면은 항공모함 하나만 오는 게 아니라 항공모함 전단을 구성해서 바닷속에는 잠수함이, 하늘에는 함재기가, 그리고 또 앞에 좌우에는 구축함, 호위함, 순양함들이 가기 때문에 이런 것이 전시가 되면 5개 전단이 우리 한반도에 전개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정호 의원님은 좀 바른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게 와서 시위를 하게 되면은 북한이 다소 좀 얼기도 할 겁니다. 네. 네. 예, 북한이 좀 얼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미국과 일본, 유엔이 나서서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이정훈 의원님 말씀에 따르면 제재하겠다고 또 하고 또 결의안을 만들겠죠. 그러면 또 아무 일 없었듯이 또 북한은 핵실험을 할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거는 중국의 태도 변화인데 말이죠. 일단 중국이 지재룡 북한 대사를
초치를 해서 혼을 내긴 한 모양입니다. 근데 저는 중국에 대해서 불신이 워낙 커가지고요. 네. 중국이 이렇게 지지령 대사 불러가지고 혼냈다고 그러죠. 네. 근데 과연 이게 과연 보여주기식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들어요. 보여주기식이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 대외적으로 그 유엔 회원국들한테 네. 그래서 중국이 왜 그러냐 하면은 중국으로서 북한이 잘하고 있는 게 잘하고 있다는 게 중국 입장에서 잘하고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네. 북한이 어떤 이렇게 와일드 카드 아닙니까? 중국으로서는 미국과 협상하거나 할 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석유라도 좀 줄이거나 끊거나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다음 지지령 대사를 부르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데 네. 이런 실질적인 실효적인 북한의 제재는 전혀 안 하면서 일 터지면 뭐 안보리 결의에 참가한다 그러고 지지령 대사 부르니까 네. 지금 우리 이정훈 의원 말씀대로 맨날 말만 하고 네. 진수성찬이에요. 그냥 진수성찬 먹을 건 한 개도 없어요. 네. 저기 이렇게 보시면 제일 좋을 거예요. 현재 문제를 잘 모를 때는 과거 역사를 보면 추적이 되거든요. 지금 베이징이 굉장히 한반도에 가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베이징에서 가장 가까운 데 위협 국가가 있으면 중국이 좋겠어요. 현재는 북한이라고 하는 적어도 반미 국가니까 넘어가지만 그래서 자꾸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만약에 친미 국가가 되거나 우리가 통일하게 되면 베이징은 너무너무 위험합니다. 네. 그 5~3개의 방어선을 뚫고 청나라가 들어갈 때도 그렇고요. 과거 대동아 공영권을 외친 일본이 만주에서 37년 중일전쟁 갈 때 보면 금방 베이징 점령합니다. 네. 따라서 지금 중국은 북한에 어떻게 하든 반미 정부가 있는 게 좋기 때문에 계속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꾸 핵은 만드니까 하지마 하면서 주고 하지마 하면서 주고 일종의 정신병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이간질시키느냐. 그게 우리 국정원과 외교부가 뻔뻔하게 해줘야 됩니다. 뻔뻔하게. 전에 그 리비아 카다피가 있을 때 핵 개발을 했는데 하도 하지 말라도 말을 안 들어서 미국이 본때를 한번 보여줬거든요. 네. 카다피 궁을 정밀 공격을 해버렸습니다. 네. 아, 다행히 카다피는 안 다쳤는데 조카가 누가 죽은 일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리비아가 핵 개발 안 하겠다고 손들었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시민운동으로 시민군 반란이 일어났을 때 그 카다피가 그 이동전화 하는 걸 도청을 해가지고 그 드론으로 해서 공격을 하고 프랑스 라팔 공격기가 공격을 해서 카다피가 결국은 땅굴에 숨어가지고 시민군에 잡히게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전에는 정말 말로 할 게 아니라 지난번 였지만 앞으로 지금 표준화 국역할 때는 건 계속 찍어낸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더 이상 100기, 1000기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실전 배치한다고. 예, 이럴 때 이제 그러고. 뭔가 네. 우리 한국군도 네. 능력을 정말 갖춰야 됩니다. 네. 네, 어쨌든 중국은 5차 핵실험을 했음에도 북한을 싸고 도는 것 같습니다. 중국의 언론들이 여러 가지 반응을 내놓으면서요. 북한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한미가 사드 배치한다 그러니까 북한이 핵실험하는 거 아니냐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을 어떻게 좀 정신을 차리게 할까 고민을 해보면서요. 북한 이야기 계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